오늘은 도난당했던 그래서 유명해진 모나리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나리자는 최후의 만찬과 동방 박사의 경배 등 다양한 아름다운 작품을 그린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 파리의 여행객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나리자인 만큼 마성을 가진 예술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려진 이후 르네상스 초상화들에서도 모나리자의 구도나 형식을 본받은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의 미술계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은 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받았던 예술품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혁신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정도였죠. 예술계 바깥에서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나리자는 그려진 1500년도부터 300년 넘게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1860년 이후에도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아는 작품이었죠. 모나리자가 우리에게도 유명해진 것은 1911년 한 가지 사건을 겪고 난 이후였습니다. 8월 22일 프랑스의 화가 루이 베르두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가 걸려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 작품도 걸려있지 않았죠.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모나리자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루브르 박물관에는 400개가 넘는 방이 있었지만 야간 근무 경비원은 200명에 불과했죠. 심지어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기조차 없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만 특별히 보안이 허술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다른 박물관들의 보안도 비슷했죠. 1900년도 초기는 막 신문이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되었다는 소식은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뉴욕타임즈는 도난당한 지 2일 만에 60명의 형사가 찾는 도난당한 모나리자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분노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모습을 신문에 냈습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프랑스의 시인이자 예술비평가 기욤 아폴리네르였습니다. 기욤은 캘리그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작품 방식이죠. 기욤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전부터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꾸준히 해오던 미래파 인물들과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파 혹은 미래주의란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예술 운동의 하나로 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들과 세계에 감탄하며 옛 전통과 문화는 단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미래파 인물들 중 극단적인 인물들은 반문화와 반전통을 외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있는 옛 작품들마저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욤은 미래파의 반전통이라는 글을 발표하며 미래파에 동조하는 글을 쓰기도 했죠. 그렇기에 경찰들은 미래파의 측근으로 유명한 기욤을 첫 용의자로 지명하고 체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욤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박물관을 파괴하자고 선동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기욤이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기욤의 친구인 파블로 피카소도 덩달아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파블로 피카소가 맞습니다. 심지어 피카소는 루브르의 작품을 도난해 팔아왔던 게리 피에르에게서 일부 작물을 구매했다는 이력도 밝혀지며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죠. 하지만 기욤 아폴리네르와 파블로 피카소 둘 다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났습니다. 모나리자는 사라진 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결국 화살은 미국인들에게까지 돌아갔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프랑스의 미술 작품들과 유물들을 구매해 프랑스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결국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존 피어폰트 모건까지 용의자로 지목되었죠. 존 피어폰트 모건은 JP 모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도 건재한 거대 금융기업 JP 모건 체이스를 설립하고 당시 주가 총액이 가장 높았던 철강 회사도 소유했던 미국의 거대 자산가이죠. 모건은 예술 애호가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서양에서 가장 큰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회장직을 겸하며 많은 작품을 기증하거나 대여했을 정도로 많은 예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죠. 파리 경찰들은 모건이 모나리자를 손에 넣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사주해서 루브르 박물관을 털게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 역시 범인이 아니었죠. 결국 엉뚱한 사람만 잡아다 조사하며 허탕을 치자 파리 경찰서장은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경찰서장이 옷을 벗고 이 용의자 저 용의자를 뒤져도 도난당한 모나리자는 2년 넘게 흔적조차 잡을 수 없었죠. 그러던 1913년 12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피렌체의 미술품 딜러에게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다 거래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한 것이었죠. 딜러는 도난당했다는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미술관장을 대동해 모나리자를 보러 갔죠. 그랬더니 웬걸 뒷면에 찍힌 도장을 미루어 보아 진품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딜러 일행은 도둑에게서 모나리자를 챙긴 뒤 보상을 약속하며 그곳을 떠났고 도둑은 30분 만에 도착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딜러 일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의 정체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호용 유리 케이스를 설치하던 이탈리아 출신 기술자 빈센초 페루자였죠.
심지어 페루자는 이미 몇 번 잡혀 조사까지 받고 풀려났었던 용의자 중 하나였습니다. 페루자의 범행 방식은 대담했죠. 일단 이탈리아인 출신 공범 2명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의 영업이 끝나고 문이 닫힐 때까지 청소 도구함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나리자를 외투에 숨겨서 문이 열릴 때 당당히 걸어서 나왔죠. 이게 다였습니다. 실제로 모나리자의 크기는 가로 53cm, 세로 77cm입니다. 충분히 우단에 숨겨서 들고 나오기 가능한 크기이죠. 페루자는 모나리자를 몰래 팔려고 했으나 여러 언론들에서 사건을 크게 다루어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하숙집 지하 트렁크에 숨겨놓고 오랜 기간 숨어서 지냈죠. 페루자는 체포 후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훔쳐간 우리 이탈리아인의 작품을 이탈리아로 가져오려고 했을 뿐이다. 나름의 애국심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사실 모나리자는 페루자의 진술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모나리자를 그렸던 화가 다빈치에게는 열렬한 후원자가 한 명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였죠. 프랑스와 1세는 르네상스에 푹 빠져 왕실 컬렉션 이후에 루이 14세를 통해 루브르 궁전에 전시되게끔 해놓을 정도로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루브르 박물관이 된 것이죠. 프랑스화가 예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교황 레오 10세는 당시 유명하다는 르네상스 화가들을 모두 불러 모아 프랑스화와의 회담에 동석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화는 다른 유명 르네상스 화가들과는 달리 다빈치에게는 후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프랑스화는 다빈치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후원해 줄 테니 프랑스로 와서 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다빈치는 미완성 중인 모나리자를 포함한 많은 작품들을 챙겨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프랑스화에게 주었고 그렇게 모나리자는 프랑스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모나리자의 그림을 잘 보면 그림 표면에 굳은 물감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화 1세의 아들 앙리 2세가 다빈치가 죽고 난 뒤 모나리자를 욕실 벽면에 걸어둬 습기를 먹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페루자는 이탈리아인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하도 문화재를 약탈해가니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름의 정당성도 얻고 인기도 얻은 페루자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게 되죠. 7개월 후 페루자는 이탈리아의 국민 영웅 취급을 받으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본 건 단지 페루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졌고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탈리아에 도착한 모나리자는 2주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나서야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명해진 모나리자는 예술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프랑스 정부의 원활한 외교를 위해 여러 국가를 투어하며 전시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미디어 매체 속에서 패러디되는 등 예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완성 상태인 채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인정받지 못한 채 몇백 년을 전시관의 한 벽면을 장식하다 도난당해 이탈리아로 갔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모나리자.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